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없는 두 사람이 오늘 멕시코 시리에서 만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2명의 대선 후보를 초대했고 트럼프 후보만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멕시코 국민은 트럼프의 멕시코 방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은 트럼프 후보에게 멕시코 방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클린턴 진영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방문이 별것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나 멕시코 대통령 두 사람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 LA타임즈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약 4%포인트 앞섰습니다. 구글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합승 서비스로 확대합니다. 오레곤주 카운티 페어에서는 처음으로 마리화나가 등장했습니다. 대학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도 홈리스 대학생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 사설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실렸습니다. 미국과 쿠바 사이의 민간 항공이 오늘 미국 교통부 장관을 태운 채 첫 취항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멕시코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하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I don't care라고 답변을 했고 75%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를 무척 싫어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를 초대해서 오늘 이제 멕시코 시리에서 만나게 되는 에니크 페냐 니에토 이 멕시코 대통령의 지지율도 사실은 사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0% 많게 나오면 최근에 23%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에서 가장 인기 없는 두 사람이 멕시코시에서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넘게 멕시코와 멕시코 국민 또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칸 아메리칸을 그야말로 여러 표현으로 조롱해 왔었던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이제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북가주에서 오늘 선거 기금 모금을 하죠.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타고 멕시코시로 가서 비공개입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역시 이민 문제에 있어서 가장 뜨겁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애리조나주에서 이민 정책을 오후에 저녁쯤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멕시코의 페냐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두 사람에게 이제 똑같이 좀 만나고 싶다. 국내 정치용이겠죠. 이 멕시코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초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캠페인 진영이 크게 바뀌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캠페인 CEO인 스티브 배넌이 가야지 된다. 이번이 기회다. 이걸 잡아야지 된다.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빡빡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또 타이밍이 잘 되면 이게 아주 환상적인 타이밍이 되는 거죠. 갔다 와서 이 애리조나주에서 이민 연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강간범이다. 멕시코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범죄자다, 벽을 세운다, 돈을 멕시코가 낸다 하면은 멕시코 이 대통령은 저 사람 히틀러다, 무솔리니의 비유를 하고 이랬던 두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측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베네핏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 모임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식으로 오늘 저녁 연설부터 멕시코 대통령과의 만남을 활용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멕시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했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었던 미국 대선 후보를 많이 마음을 바꿔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 기자들도 그 자리에 비공개 자리에 직접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를 취재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윈윈이 될 수도 있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멕시코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개인 자격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후보로서 그 다른 나라의 대통령 또 멕시코는 미국과 가깝고 우방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런 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그 대통령스럽게 폼나는 것 같은 군 통수권자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 또 그 공화당의 그 제프 세션 그 상원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방문에 동행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 트럼프 후보의 예비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도우면서 때로는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강한 비난의 화살을 정말 속사포처럼 많이 쏟아냈던 특히 전당대회에서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도 오늘 도널드 트럼프의 멕시코 시티 방문에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이크 펜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도 그 사이에 뭐 이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좀 사람들 분위기를 트럼프 후보가 말해놓은 것을 가라앉히려고 하면은 트럼프 후보가 바로 뒤집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미국의 아주 그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가까운 이웃이고 뭐 초대해서 기회다 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이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더군요. President of our neighbor to the south, and it would have been very easy to say, let's get together, let's talk for days and days and figure out how to make this happen. But Donald Trump was someone that says, we got an invitation, we got an opportunity, let's drop what we're doing. He's going to go and sit down and begin a relationship that I truly do believe is going to be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그 시작한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부통령 후보가 했고 그에 비해서 멕시코의 뭐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되죠. 그 현 대통령이 초대를 했습니다만 비센테 팍스 멕시코 전 대통령이 오늘 아주 그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치 쇼다. 이 도널드 트럼프는 기회주의자다. 멕시코 대통령이 왜 그를 초대했는지 누구에게 사과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센테 팍스 멕시코 전 대통령도 사과를 한다면서 그러나 이 트럼프의 오늘 그 처세는 현명하다. 멕시코 방문을 결정한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뒤에 바로 또 그런데 뭐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서 이 정도로 이제 본인이 말하고 수습하고 하는데 어쨌든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화가 났고 이번 초대와 그 초대에 응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멕시코의 전 대통령은 얘기를 합니다. I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and I really apologize for our president taking this step forward. I really expect from him, as all 130 million Mexicans, as all of our great brother Mexicans in the United States. 이 비센테 팍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멕시코를 이용하고 멕시코의 현 대통령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2%의 국민만이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국민들을 강간범이라고 하고 다 범죄자라고 하고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미 시위대가 다 그 조직이 돼 있어서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 신변 안전에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 측에 이미 그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언론 가운데서는 그 politico.com 같은 그 미디어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고 오히려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행보에 따라서 그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벽을 세울 것이다. 지금 그 멕시코에 대해서 이민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아침에 도널드 트럼프의 전당대회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았었던 아들도 아버지의 그 강경한 이민 정책은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쩌면 오늘 그 애리조나에서 하는 이민 그 연설에서 나는 처음부터 한 번도 이민 정책에 대한 말을 바꾼 적이 없다. 벽을 세울 것이고 돈 멕시코 대통령 뭐 내가 만나고 왔는데 그 엔리코 페냐 누구죠? 니에토 대통령이 돈 된다고 내가 일정 부분 뭐 약속 받아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이 politico.com의 얘기입니다. Who knows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애리조나에까지 돌아와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어떤 그 연설을 할지를 봐야지 알 것 같고 역시 똑같이 멕시코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고 초대에 응하지 않은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진영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까지 가서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유권자들에게 이민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조차도 사실은 그 만남에서 나온 말들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뭐 윤색하거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위험성도 있는 그런 것이죠.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로서는 플로리다주라든가 콜로라도주라든가 네바다주와 같은 경합 지역이기도 하고 또 그 히스패닉계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표를 좀 받아야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오늘 멕시코 방문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상희라는 분께 그 이메일을 받았는데 요즘 그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 쪽으로 마음이 그 쏠리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다는 그 느낌도 들고요. 이 느낌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방송을 오래 진행하면서 청취자분들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떠한 그 교류를 할 때 느끼는 그 저의 그 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시기에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낀 점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생각대로 다 방송을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하지만 진보를 표방하고 힐러리를 미는 언론들의 트럼프 후보를 망나니, 사이코패스, 미국을 위험하게 빠뜨릴 인물로 묘사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서 그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공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메인 언론에서 말하는 것 같이 또라이가 아니고 책을 9권이나 낸 준비된 후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그가 쓴 그 클립트 그 아메리카라는 책을 보면 그야말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의 금융과 또 정치인들과 주요 언론들로 대표되는 기득권들이 국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거짓과 사기로 미국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그 능력을 갖춘 후보고 버니 샌더스처럼 돈 앞에서 기득권에 항복하고 타협하지 않는 용감하고 스마트한 후보라고 이 도널드 트럼프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다 할 업적을 이룬 게 없고 대신 많은 그 부정한 돈과 연관된 클린턴과의 그 측근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그 스캔들이 많은 그 후보라고 또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을 하면서 남편의 영향으로 영부인에서 뉴욕 상원의원 오바마 현 대통령의 지지 약속도 받아내고 국무장관 자리도 거쳤다고도 얘기를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힐러리가 다시 백악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미국 법치주의가 무너진 부끄러운 현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이 상희 씨는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면서 앞서 본인이 지적하신 이 클리프드 아메리카라는 책도 대신 집필해준 사람이 있겠지만 트럼프의 주된 생각을 반영한 책이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가 말한 대로 언론이 여론도 조작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많이 앞선다는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본인은 이제 생각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를 이상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니까 많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트럼프를 찍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표를 여론조사보다 많이 받아왔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라고 상희 씨께서 써주셨는데 이분의 그 말씀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가 워낙에 그야말로 뭐 크레이지한 후보다라는 게 언론에서 대부분의 언론에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해도 저 사람 지지한다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은 지난 몇 개월 사이와 상당히 그 달라져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한인들이 늘어난다는 것, 그것 또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뒤에는 LA 타임스 폴에서는 이제는 2번 연속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앞서갔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의 그 국토안보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그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볼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경합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거 기금하고 나서 멕시코 시에서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 그 여론조사 결과를 다 종합해 보더라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그 전당대회 이후에 받았던 그 높아졌던 그 지지율이 지금 그 깎여 내려가고 있고, 그 깎여 내려간 부분이 고스란히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Real Clear Politic이나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정치 전문 웹사이트죠. 그리고 아니면 뭐 MBC 뉴스라든가 로이터 전부 마찬가지로 크게는 힐러리 클린턴이 한 7%에서 작게는 4%포인트 정도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LA 타임즈와 USA 투데이래요. LA 타임즈와 USA 투데이가 서로 경쟁진데 같이 하지는 않죠. 뭐 방송과 신문은 같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ABC와 워싱턴 포스트, MBC와 뉴욕 타임즈, CBS와 뉴욕 타임즈도 이렇게는 하더라도 뭐 신문과 신문이 같이는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LA 타임즈와 대학교 USC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하는 게 가장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오늘 보면은 8월 31일 오늘 날짜로 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받는 지지율이 45.3%, 힐러리 클린턴이 받은 지지율이 41.9%면 거의 4%포인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앞서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뭐 중요한 것은 정해진 주가 아니라 스윙 스테이트에 또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다지 그 여론조사 결과로 후보들이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따라잡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 앞서가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의 그 호감도는 점점 그 줄어들어서요. 지금 그 어느 여론조사를 말씀드릴까요? 워싱턴 포스트를 말씀드릴까요?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호감도가 38%, 불호감도가 59%. 물론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그 호감도도 좋지 않아요. 37%, 불호감도가 60%.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두 후보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또 뭐 거의 비슷하고 38, 39, 7, 싫어하는 사람도 59, 61%포인트라는 것은 오차 범위 안에서거든요. 그런데 두 후보에게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율보다 싫어하는 비율이 뭐 거의 조금 있으면은 뭐 2배 가까이 많아지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둘 다 싫다예요. 이게 문제 자체는.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그 중요한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돼서 그야말로 예비선거에서 떨어질 것을 걱정했었던 사람들 다 예비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습니다. 존 맥케인 후보도 이겼고, 그런데 이제 본선에 가서 민주당의 그 하원 의원과 좀 어렵게 싸울 것 같고,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예비선거에서 도중 하차한 이 그 초선 의원도 어제 이겼고, 또 역시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버니 샌더스에게 너무 그 나쁘게 일 처리를 했다 해서 뭐 그런 등등의 이메일까지 공개되고 해서 의장 자리를 내려놨어야지만 했던 데비 와스먼 그 슐츠 플로리다주 그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게 그 예비선거에서는 됐습니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본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네바다주의 해리 리드 민주당의 그 상원 그 원내대표요. 이 사람 자리를 누가 이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이 자리를 뺏어오기 위해서 데이비 코크 브라더스의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지금 공화당 사람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치러진 일부 지역의 예비 선거를 쭉 보면은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유권자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더 높아졌고 원래도 공화당이 민주당 유권자들보다는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하나의 예만 들어드리자면 플로리다주가 지금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마르코 루비오 현 의원의 예비 선거에서 투표한 사람이 공화당은 약 14만 3천 명.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만, 10만, 100만, 143만 명. 그리고 민주당은 113만 명이 이 상원의원 선거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참여를 했거든요. 143만 명 대 113만 명이라는 것은 차이가 많잖아요. 물론 그 지역이 공화당 지역이니까 공화당 유권자의 숫자가 조금 많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30만 명이나 투표한 사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고 또 이번에 특히 많이 참여를 했다니까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조금 앞서가기는 해요. 그런데 약 2% 정도 앞서가기 때문에 오차범위거든요. 오차범위에서 민주당 유권자들이 덜 나가고 공화당 유권자들이 더 많이 나간다면 그리고 이 오차범위가 더 넓혀질지 좁혀져서 나중에는 또 트럼프 후보가 앞서갈지는 모릅니다만 현재의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뒤진다는 것을 전제로 만약에 선거가 치러질 때 이렇게 공화당 유권자들이 많이 나간다면 스윙 스테이트 플로리다주가 트럼프에게 갈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을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굉장히 인식을 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기회다 잡아야 된다.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새로운 캠페인 후보의 CEO 스티브 배넌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쭉 선거를 치렀어요. 메인 집이 이곳이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이기 때문에 2004년도 4월 달에도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몇 주일 전에 플로리다주로 옮겼거든요. 유권자 주소를 전 와이프를 위해서 렌트해줬던 그 집 주소를 아무도 지금 살지 않습니다. 그런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그런 곳으로 올려서 결국은 이것을 사람이 살지도 않으면서 유권자 등록을 그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의 관계기관이 아마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플로리다주가 아니라 F로 시작하니까 플로리다주라고 말씀드리네요. FBI가 연방수사국이 결국은 미국의 모든 선거구에 경고를 보냈잖아요. 애리조나주는 확실하게 해킹당하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에서 확실하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정도라든가요. 유권자 이런 것이 러시안에 의해서 해킹당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오늘 아침에 다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완전하게 유권자 표를 하러 갈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좀 수정해서 하고 있고 어쨌든 연방 수사국이 해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거 관계자들에게 패스워드 같은 것도 다 바꾸고 해킹하기 힘들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경고를 내렸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지금 국토안보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일리노이주의 유권자의 어떤 카운티 정보를 해킹을 해서 만약에 이게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 전국적인 조직의 해커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조작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굉장히 의심을 하는 것이고 러시아인 것은 분명한데 러시아의 정보국이냐 크레물린이 시킨 이것에 관한 증거는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대선이
다른 뭐 예를 들어 국가나 정보국에 의해서 해킹당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해서 FBI의 사이버 공격 수사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국토안보부까지도 선거 기간 동안 그 위험한 그런 지역, 국가의 그 선거 관련 그 기구를 기간 산업처럼 보는 겁니다. 기간 산업이나 어떤 그 기간 구조의 섹션처럼요. 지금 국토안보부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국가 안보의 섹션으로 보는 게 19군데가 있다고 하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월스트리트. 큰일 나잖아요. 공격받으면. 아니면 또 미국의 그 전력 그 시스템이요. 그 일렉트릭 파워 시스템. 이렇게 선거 시스템도 16가지로 나누는군요. 19가지가 아니라 섹션을 해서 결정적인 그 아주 결정적인 기간 구조에 이제 선거 시스템까지 넣어서 국토안보부가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언론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LA 한인타운에서 마이크 혼다 의원을 위한 기금 모금이 있었잖아요. 뭐 5만 달러 가까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뭐 한 23분 정도가 모여서 그 태평양은행 이사 윤석원 씨가 이제 주최를 했잖아요. 해서 다른 해보다 조금 선거가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너무나 치열하니까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는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마이크 혼다 의원 같은 사람이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할 수 없었던 위안부 결의안 등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이 떠나면 안 되는데 지금 한 번도 정치를 해보지 않은 젊은 그 로카나 그 후보에게 아주 그 작은 차이로 그 이겼잖아요. 예비선거에서. 지난번에 이제 근데 또 다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배인정 기자의 리포트로 아침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다른 뉴스를 많이 그 전해드리다가 보면은 마이크 혼다 의원도 위안부 결의안 대표적인 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어제 모임에 참석하셨던 그 US 메트로뱅크의 김동일 그 행장이 소주를 팔 수 있도록 한다든지 떡을 팔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도와야지 되지 않겠는가.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뭐 기금을 내셨겠죠. 배인정 기자의 그 리포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한인타운에서는 비록 그 한인타운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실리콘밸리에서 에이시안으로서 본인이 그 일본계 3세인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결의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혼다 의원을 돕는 선거 기금 모금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마음과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잠시 뒤에는 참 이제 우버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 때 뭐 새로운 방법을 찾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구글과 애플이라는 큰 회사에서 이제 움직이니까 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주도 11월 달에 선거가 치러지지만 오레곤이 먼저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합법화했기 때문에 그 카운티 페어에서도 그 어떠한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여보, 우리 중고차 사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당신 보기에도 새 차 같지? 패밀리 자동차에서는 새 차 같은 중고차를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어. 김 사장, 전에 중고차 비싸게 팔았던 데가.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눌러서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구글의 모 회사가 이름이 알파벳이에요. 구글하면 구글이 이제 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브랜드가 있고 모 회사가 있잖아요. 뭐 홀딩스가 있고 알파벳 페어런트 컴퍼니인 거죠. 구글의 이 컴퍼니가 결국은 그 Waze라는 앱이 있는데요. WAGE라는 이 앱을 그 구글 직원들에게는 5월부터 활용을 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공유 그 택시 서비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공유 서비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우버라든가 리프트라든가 택시 그 서비스가 있는데 이 Waze라는 것은
이미 누가 타고 있어요. 택시 안에 타고 있는데 이 앱을 통하면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면 그 택시에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그 택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합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합승 어디 뭐 이촌동 뭐 영등포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 Waze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누가 가고 있다, 몇 명이 가고 있다. 지도로 보니까 다 그 자동차가 몇 대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구글이 직원들에게 이 Waze 카풀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올 9월부터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Waze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시간 뒤의 것을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합승을 한다는 것은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이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현재 그 Waze 그 택시 요금은 마일당 54센트라고 하니까 연방 기준보다 훨씬 싸기는 싸네요. 그런 문제입니다. 원래는 그 구글이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버와 참 우버에 투자도 했었고 많이 했었고 좋았는데 우버를 넘어서 이제는 그 또 다른 그냥 한 사람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합승하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우버에게 그 구글이 2013년도에 2억 5,800만 달러나 투자를 했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웨이브까지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또 뭔가가 조금씩 그 변화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레곤주의 카운티 페어 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노래가 Parsley, Sage, Rosemary and Thyme 이잖아요. 요즘에 그 민트는 빠졌네요. 민트 티 참 개운하고 좋은데요. 그래서 오레곤주의 카운티 페어에서는 생전 보이지 않는 리본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NPR 방송을 들으면서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카운티 페어에 가면 어떤 경연대회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 라디오 서울 방송이나 한국일보에서 어떤 그 페어 비슷한 거 축제를 하고 경연대회를 하면은 뭐 이기면 사람들 가슴에 뭐 예를 들어 꽃도 달아주고 뭐 하는 식으로 미국의 카운티 페어에 가보면 또 꽃꽂이도 하면은 꽃꽂이 금상, 은상, 대상에서 뭐 큰 뭐 리본 같은 거 많이 그 작품에 달아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리화나도 이게 아주 잘 길렀네 하면서 그 컨테스트에서 그 꽃을 달아주고 수상을 하는 그게 이제 오레곤주의 카운티 페어였답니다. 오레곤주에서도 처음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카운티 페어니까 뭐 가축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많이 선보이는데 오레곤주가 그 마리화나를 레저용으로 그 합법화한 게 좀 됐는데요. 정확하게 2014년이군요. 그 2014년이었어도 지금 2016년이잖아요. 지난해에는 카운티 페어에 없었는데 마리화나 잎을 조금씩은 봤어요. 저도 그 뉴스에서 사진으로 많이 보이니까는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잘 기른 그 식물처럼 난 전시하는 것처럼요. 이 코스타메사 그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에서 매년 화려하게 그 난 올키드 전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게 나무처럼 자란 그런 그 마리화나도 있고 조그마한 화분에서 그 마리화나 잎이 그 선이 많잖아요. 분명하고 그 뾰족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리본을 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품질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화나가 전시된 곳은 텐트를 쳐지고 당연히 이제 그 레저용이던 뭐 레저용이라 하더라도 21살 이상이 돼야지 되니까 사람들을 그 철저히 그 점검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오레곤주에서는 오레곤주가 워낙에 좀 그 진보적인 성향이 많이 있는 주이기 때문에 마리화나도 그 일찌감치 다른 주에 비해서 합법화했는데 이제 합법화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마리화나를 팔아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 또 주정부에 세금이 되는데 그런 세금이 지금 뭐 솔찬히 들어온다는 내용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사설에서 대학교에 그렇게 홈리스 그 학생들이 있다네요. 많다네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이 멕시코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오지 말라고 시위가 하도 심하니까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했고 그 권고를 듣지 않자 경고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로 가고 현재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경합 지역인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National pride, just like we do. It means that we recognize America's unique and unparalleled ability to be a force. 미국의 그 예외주의에 대해서 좀 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그 예외주의를 다른 나라를 그 모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주 그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고 본인은 아버지가 그 공화당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같이 저녁 식탁에서 뭔가 의견 일치를 보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힐러리 클린턴도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공화당이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바꿨죠. 하면서 나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투표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공화당 또 무당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고 4년 장관, 8년 상원의원, 6년 상원의원 하는 동안에 무기 서비스 커미티에서 일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그 링컨의 그 좋은 점 또 레이건의 그 상징 공화당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또 그 로버트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 조화롭게 가야지 된다. 뭐 그런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Russia and China have nothing close. 네. 그리고 오늘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의 사설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여러 그 행정가와 그 교수들이 할 일이 있다. 또 그 캘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도 할 수가 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커뮤니티 칼리지의 홈리스 피플 학생들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경우는 버스에서 잠을 자거나 학교에도 일찍 오고 아침을 못 먹는 때가 많고 학생 홈리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샤워 시설도 개방을 하고 탈의실도 개방을 해라. 법으로 뭔가 그 홈리스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돕기 전에 이미 대학교에서 할 수 있다. 다운타운의 라이브러리, 그 오렌지 카운티의 라이브러리에서는 거울을 없앴다죠. 왜냐하면 그 남자 그 싱크 위에 홈리스 피플들 와서 쉐이브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대학교는 다르다. 뭐 체육 이런 것들 때문에 락커룸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하니까 홈리스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핫샤워를 하지 않으면은 학교 그 수업을 빠질 가능성이 높고 수업을 빠지면 드롭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인생에서 그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버리는 것이고 하니까 의회에서 뭐 여러 가지 안이 그 나오기는 그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의 그 하원 의원 그 다스 윌리엄스 하원 의원이 한때 본인도 이 홈리스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발의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통과되기 전에 학교에서 먼저 학생들을 돕자 하는 게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 사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이에요. 아직 취항하진 않았는데 상업용으로 지난 50년 동안 못했었던 미국과 쿠바 사이의 비행기가 이제 뜹니다. 젯블루가 처음인데 교통부 장관이 타네요. 안토니 박스 장관이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어라인은 실버 에어웨이 목요일에 그 역시 그 쿠바의 산타클라라로 취항을 하고 그 밖에도 이제 미국의 많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9월 7일부터 사우스웨스트 등등의 에어라인도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바나의 수도에 어떤 에어라인이 갈까요? 이것도 이제 미국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시작, 역사의 문도 열렸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없는 두 사람이 오늘 멕시코 시리에서 만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 2명의 대선 후보를 초대했고 트럼프 후보만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수많은 멕시코 국민은 트럼프의 멕시코 방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은 트럼프 후보에게 멕시코 방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클린턴 진영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방문이 별것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나 멕시코 대통령 두 사람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와의 격차를 줄여 LA타임즈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약 4%포인트 앞섰습니다. 구글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합승 서비스로 확대합니다. 오레곤주 카운티 페어에서는 처음으로 마리화나가 등장했습니다. 대학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고도 홈리스 대학생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 사설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실렸습니다. 미국과 쿠바 사이의 민간 항공이 오늘 미국 교통부 장관을 태운 채 첫 취항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멕시코에서 도널드 트럼프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고요. 오늘 또 그 공화당의 그 잽 세션 그 상원 의원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방문에 동행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그 트럼프 후보의 예비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도우면서 때로는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강한 비난의 화살을 정말 속사포처럼 많이 쏟아냈던 특히 전당대회에서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도 오늘 도널드 트럼프의 멕시코 시티 방문에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이크 펜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도 그 사이에 뭐 이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좀 사람들 분위기를 트럼프 후보가 말해놓은 것을 가라앉히려고 하면은 트럼프 후보가 바로 뒤집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미국의 아주 그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가까운 이웃이고 뭐 초대해서 기회다 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이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더군요. President of our neighbor to the south, and it would have been very easy to say, let's get together, let's talk for days and days and figure out how to make this happen. But Donald Trump was someone that says, we got an invitation, we got an opportunity, let's drop what we're doing. He's going to go and sit down and begin a relationship that I truly do believe is going to be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릴레이션십을 관계를 그 시작한다라는 그 표현을 지금 부통령 후보가 했고 그에 비해서 멕시코의 뭐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되죠. 그 현 대통령이 초대를 했습니다. 이걸 잡아야지 된다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빡빡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또 타이밍이 잘 되면 이게 아주 환상적인 타이밍이 되는 거죠. 갔다 와서 이 애리조나주에서 이민 연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강간범이다. 멕시코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범죄자다, 뭐 벽을 세운다, 돈을 뭐 멕시코가 낸다 하면은 멕시코 이 대통령은 저 사람 히틀러다, 무솔리니의 비유를 하고 이랬던 두 사람이 오늘 그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양측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베네핏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 모임이기 때문에. 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식으로 오늘 저녁 연설부터 멕시코 대통령과의 만남을 활용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멕시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경하게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을 하고 했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했었던 미국 대선 후보를 많이 그 마음을 바꿔놨다.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 기자들도 그 자리에 비공개 자리에 직접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를 취재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그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윈윈이 될 수도 있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멕시코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개인 자격으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후보로서 그 다른 나라의 대통령 또 멕시코는 미국과 가깝고 우방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런 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좀 그 대통령스럽게 폼나는 것 같은 군 통수권자의입니다만 비센테 팍스 멕시코 전 대통령이 오늘 아주 그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정치 쇼다. 이 도널드 트럼프는 기회주의자다. 멕시코 대통령이 왜 그를 초대했는지 누구에게 사과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센테 팍스 멕시코 전 대통령도 사과를 한다면서 그러나 이 트럼프의 오늘 그 처세는 현명하다. 멕시코 방문을 결정한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뒤에 바로 또 그런데 뭐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서 이 정도로 이제 본인이 말하고 수습하고 하는데 어쨌든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화가 났고 이번 초대와 그 초대에 응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멕시코의 전 대통령은 얘기를 합니다. I don't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and I really apologize for our president taking this step forward. I really expect from him, as all 130 million Mexicans, as all of our great brother Mexicans in the United States. 이 비센테 팍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멕시코를 이용하고 멕시코의 현 대통령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2%의 국민만이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국민들을 강간범이라고 하고 다 범죄자라고 하고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미 시위대가 다 그 조직이 돼 있어서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 신변 안전에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 측에 이미 그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언론 가운데서는 그 politico.com 같은 그 미디어를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봐라 하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는 뭐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뭐 I don't care라고 답변을 했고 75%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를 무척 싫어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를 초대해서 오늘 이제 멕시코시티에서 만나게 되는 에니크 페냐 니에토 이 멕시코 대통령의 지지율도 사실은 뭐 사상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0% 많게 나오면 최근에 23%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에서 가장 인기 없는 두 사람이 멕시코시에서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넘게 멕시코와 멕시코 국민 또 미국에 살고 있는 멕시칸 아메리칸을 그야말로 여러 표현으로 조롱해 왔었던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그 후보가 이제 그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북가주에서 오늘 선거 기금 모금을 하죠.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타고 멕시코시로 가서 비공개입니다.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역시 그 이민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뜨겁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애리조나주에서 이민 정책을 그 오후에 저녁쯤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 멕시코의 페냐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두 사람에게 이제 똑같이 좀 만나고 싶다. 국내 정치용이겠죠. 이 멕시코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그 초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캠페인 진영이 크게 바뀌었잖아요. 그 이제 새로운 캠페인 CEO인 스티브 베넌이 가야지 된다. 이번이 기회